오늘은 그 정부가 정한 투기 지역이 제일 좋은 입지, 정부가 정한 투기 지역이 제일 좋은 입지라는 제목으로 김학렬, 빠숑 저의 서울 부동산의 미래 요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 표지고요. 서울 부동산의 미래 이렇게 써 있고요. 부동산 투자의 완벽한 사용 설명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 이름이 김학렬, 빠숑, 지음 이렇게 써 있어요. 빠숑은 뭐 닉네임 그런 거겠죠. 인터넷 그런 데서요. 뭐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출간 즉시. 근데 출간 되기 전에 표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출간 전에. 그리고 인기 팟캐스트 부동산 분야 1위. 그 다음에 뭐 파리드 책 리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답 서울 이렇게 써있고요. 집값 상승과 규제 정책 속에서 찾는 투자의 새로운 해법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디자인 보면은요, 이제 그 롯데타워 여기가 랜드마크로 딱 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랜드마크였던 남산타워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향후에 이제 삼성동에 그 현대 기아 그 빌딩이 들어서죠. 그러면은 이쪽 정도에 또 들어서서 이제 그 랜드마크 뭐 엽서 사진 이런 거 찍을 수가 있겠죠. 이제 랜드마크로 됐어요. 여기 그 내용 보면은 또 책을 보면은요, 책에 그 뒷장에 그 뒷장 날개라고 하죠. 뒷장 날개 맨 뒷장 맨 뒷페이지 있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맨 뒷페이지에서 딱 넘기면은 바로 안쪽에 있는 그 날개장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장에서 빠숑이 드리는 제언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써 있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1번이겠죠. 정부의 방향성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향성대로 그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좀 터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뭐 잔말하지 말어 뭐 이런 거죠. 정부가 정리해준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뭘 정리해줬냐? 정부가 최근에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거 지정했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기지역이 제일 좋은 입지고 그 다음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한 것이 반증이라는 거죠. 반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랙 유머 같기도 하고 진지하게 쓰신 것 같기는 한데 블랙 유머 같기도 하고 좀 공격적인 태도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착하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렇게 투기과열지구니 이렇게 지정한 부분이 반증이라는 거예요. 무슨 반증이냐? 거기가 투기하기 좋은 입지다.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그 반증의 그 증거대로 정부 방향성대로 가라. 그러니까 투기 지역 요 순서대로가 입지 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입지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투기 꼼짝마 서울 전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표를 한겨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투기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제 강남 4구로 하죠.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이렇게까지 투기 지역이었고 이제 세종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이거는 이제 서울 전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건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요렇게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정리하고 이해하신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는데 참고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저자가 책에서 쓴 내용 보겠습니다. 각 지역을 분석할 때는 다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인가.
일자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환경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자리가 단기 중기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학렬 요 빠숑 이분이요. 첫째, 일자리가 가장 증가하는 지역인가? 둘째,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인가?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인가? 요것도 이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은 이제 인구가 많고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동에 이제 모든 동에 지하철역이 다 거의 다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 빠숑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교통 그 면이 나중에는 그 차별화에서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교통은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셋째,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인가? 교육 환경, 뭐 쇼핑하는 거, 그다음에 산, 물 이런 거죠. 또 내용 보면은요, 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세가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은 사지 않으면 됩니다.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사지 마. 막 이런 취지예요. 이런 취지. 좀 무섭죠? 무서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지 않는다고 우리 생활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서 결국 못 사게 되면 어떡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자후라고 해야 되나?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게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윽박지르고 딱 독자를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죠? 입지가 좋고 상품 경쟁력이 있고 남들도 살만한 가격이면 사도 된다고 수백 번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한 번 들은 거죠. 한두 번 들은 거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부분은 많겠지만은 독자 입장에서는 그죠. 정부에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매수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비과세 얘기죠. 1가구 1주택에서 뭐 2년 텀 이렇게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은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하니까 사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도. 그거는 뭐 반박 못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 취지는 그 1가구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 요 취지죠. 이건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부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의사결정이라면 그대로 행동에 옮겨도 됩니다. 이제 요구하면서 취지는 뭐냐? 사라. 집 좋은 곳은 사라 이런 거죠.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느냐? 최소한 부동산이 대폭등한다. 막 화산처럼 막 용암처럼 끌어올라서 폭발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꾸준히 우상향한다. 이런 사람도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가장 살뚱말뚱할 때 가장 그 짜릿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떤 거냐? 오를 부분은 오르고 내릴 부분은 내리겠지. 그래서 내가 오를 부분은 사야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까지는 이제 사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내가 이쪽에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응? 몰라 다른 데는 뭐 내릴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요건 오를 것 같아. 요렇게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지 사는 거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있죠. 인플레이션. 새우깡이 옛날에 50원이었죠. 지금은 얼마예요? 새우깡이 1,000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깡 가격이 오르듯이 아파트 가격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꾸준히 예외도 있겠지만은 그게 자꾸 거의 꾸준히 우상향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고려의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울, 당시 지명은 남경 또는 한양, 서울로 천도를 단행했죠. 그 취지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봐야죠. 취지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취지였나 알지 못하지만 기존 기득권 세력 이 부분 문제로 천도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지만 한영으로 천도한 후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긴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를 겁니다. 예. 저도 몰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서울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기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들기도 하죠. 들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있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있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있죠. 그래서 여지가 약간은 있는 거죠. 표현이 뉘앙스가.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선 전에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제 7선인가 그래요. 엄청 다선이에요. 이해찬 의원이 이제 관악에서 하시다가 세종시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 헌법 개정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요 글자만 이제 그 헌법 개정하는데 넣으면은 이제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이.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세종시 목표 인구가 이제 80만으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막 뭐 50만 이랬던 것 같은데 20만, 50만이었던 것 같은데 80만으로 목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반반 49대 51 조금 요즘 그 정도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세종시가 더 커질 수 있을까? 80만 진짜 수도 이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던 그런 큰 흐름의 변화, 세력의 변화, 구조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종시 인구가 막 5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고 그 결론이 이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빠숑 이분께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는 지하철도 엄청 많고 인천공항도 잘 돼 있고 기업 시설도 다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라고 하셨었는데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좀 약간의 여지를 두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왜 서울이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 서울은 이제 광화문 옛날에 구도심 광화문 종로 여기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있고 청와대 있고 종합정부청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 이제 한국일보 막 다 있고 이제 권력과 가까우니까 찌하기 쉬우니까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업무 시설들이 막 있었죠. 업무 시설들이 그렇게 보면은 권력을 따라서 그런 경제 업무 시설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가는 것 같기도. 그리고 이제 예전 압구정동 그 아파트도 보면은 그 신도시고 구도심에 비해서는 신도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입지가 좋다고 하는 게 그 구도심으로 들어가기가 좋다 빠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압구정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수도라는 게 그냥 권력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법원 이런 권력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주요 업무시설 이제 무슨 뭐 현대 본사 뭐 무슨 본사 대기업 있잖아요. 그런 본사 있고 그게 다인 것 같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이제 또 받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인 거죠. 정치 권력 있고 그다음에 주요 대기업 있고 그다음에 그 주요 대기업 관련된 협력사들 쭉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쭉 있고,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뭐 맛집, 뭐 과자 가게, 뭐 자동차 뭐 판매 카센터 뭐 그런 게 쭉 있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수도 이전이라는 게 단순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또 서울 지하철 보면 엄청나게 빡빡한데 빽빽하고 그런데 세종시가 과연 그런 서울을 위협할 수 있을까? 500만 정도, 뭐 100, 200만, 500만 이런 정도 더 커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면 업무시설 블록 몇 개, 테헤란로도 그 업무시설 그게 강남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종로 중구도 그 광화문 그쪽에 그 업무시설 그게 이제 도심이에요. 그게 또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또 미국 보면은 워싱턴이 그냥 계속 작잖아요. 워싱턴은 행정수도지만은. 근데 또 다시 한편으로는 미국은 땅이 워낙 크니까 그런 게 아니까 한국은 땅이 작으니까 미국과 또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권력이라는 게 더 이제 바늘과 실이 있으면은 권력이 진짜 바늘인 게 산업화식에 진짜로 경제가 주도권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이 뉴욕이 됐어야죠. 그죠? 부동산이래. 부산이 뉴욕이 됐어야죠. 부산으로 해서 이제 수출했잖아요. 일본이랑 관련 맺고 미국이랑 관련 맺고. 그러니까 부산이 더 뉴욕처럼 됐어야 되는데 서울이 이제 부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권력적 입지 우위를 보여준 거죠. 경제적 입지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잘 낼 수는 없지만 딱 뭐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종시 인구가 500만으로 성장할까? 세종시가 뭐 서울을 넘을까? 500만으로 성장할까? 뭐 80만 인구보다 훨씬 더 커질까? 요거 결론 내기는 쉽진 않지만은 그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세종시는 일단 주시해야 한다. 관찰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요거죠. 그 정도 수준의 결론을 낼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동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세종시 2030년 계획 인구 80만 명 확정. 슬금슬금 이제 목표 인구를 이제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100만 명, 뭐 2035년 1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내용 보면은요. 기름 뉴타운은 중심지라는 위치적인 장점을 빼면은 특별한 상품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없지만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중요해. 직장이랑 가까우니까 좋다. 직장이라는 게 테헤란로랑 그 종로 광화문 거기에요. 그게 이제 업무 시설이죠. 반면 은평 뉴타운은 천혜의 자연 환경 요소와 교통, 상권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시세 변동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현재 이 조건으로는 은평 뉴타운의 절대 수요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평 뉴타운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기름 뉴타운을 역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보면, 그러니까 이쪽 은평구 이쪽에서 보면은 서울 서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면은 그 북한산이 멋있죠. 멋있죠. 그 산이 멋있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가까우니까 더 커질 수 있다. 가치가 그 얘기하시고 또 보면요. 기름 뉴타운은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실거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곳이었는데요. 좀 구티 스타일로 글 쓰셨어요. 이제 기름 뉴타운보다 장애 뉴타운의 주변 개발 계획이 더 주목받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장애 뉴타운이 더 좋다. 기름 뉴타운보다. 그래서 기름 뉴타운을 미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또 기름 뉴타운 이제 장애 뉴타운 나왔으니까 장애 뉴타운이 더 주목받을 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생 입지 조건은 장애인 유타운이 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또 하셨고, 또 성동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 하나만으로도 호재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모든 한강변 아파트를 50층까지 신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허가 요 문제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좀 실험적으로 막 100층짜리 아파트 그런 거 있잖아요. 실험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층짜리 아파트로만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고요. 또 광진구는 풍수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이유가 되면은 시장의 관심이 광진구로 옮겨올 것이고요. 강남 재건축 후에 그다음에 이제 목동 재건축 뭐 이쪽 얘기가 나올 거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광진구가 풍수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도 이게 광진구거든요. 지도를 보시면요. 그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풍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강이 흐르면 이렇게 쑥 들어간 쪽 있죠. 이 쓱 들어간 쪽. 잠실이죠. 볼록 배처럼 나온 쪽 있죠. 이렇게 볼록 배처럼 나온 데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용산도 배 볼록 나왔죠. 그 이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압구정도 이렇게 나왔죠. 이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덕산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 풍수니까 뭐 미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해해서 이제 착하게 이해를 해서 뭐 받아들여 보자면은 이제 물이 흐를 때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를 때 여기가 더 많이 파요. 파워가 세게 가요. 이쪽은 천천히 가고, 그죠? 그래서 물이 치받는 곳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들치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세게 가니까 여기가 퇴적이 잘 되고 흙이 고와요. 흙이 고와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농사 같은 거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요. 여기 만약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50층짜리가 빡 샀어요. 그리고 쑥 들어가는 여기 아파트 50층짜리 딱 샀어요. 그러면 한강 뷰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밖에. 이쪽은. 근데 압구정동은 이쪽도 한강뷰가 쭉 보이고 이쪽도 한강뷰가 보이죠. 이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는 오목 들어갔으니까 육지 면이 더 많으니까 육지 보는 데가 더 많지만은 한강뷰 보이는 데는 이만큼까지 직선이면은 이만큼 부분은 못 보는 거잖아. 이만큼 부분은. 여기 직선인데 이만큼 부분은 더 보는 거고 이만큼 부분 또 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가 또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진구랑은 상관이 없는데 양재천이랑 이제 청계천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이제 돼지가 물에 빠졌을 때 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홍상수 영화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요 얘기 뭐냐면은 양재천이 이제 요렇게 흐르잖아요. 양재천이. 그럼 돼지가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 물 이쪽으로 가서 돼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돼지가 빠져 있으면 직선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돼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디귿자 비슷하게 흐르면은 이쪽으로 가서 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천이랑 이렇게 한강이랑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청계천 봐봐요. 청계천 보면 청계천도 이렇게 디귿자로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돼지가 여기서 빠졌다. 그러면 이제 일로 가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빠진 것도 있고 뭐 애기가 물에 빠졌다. 그러니까 물길에 뭐가 빠져도 그 물길 속도를 가로질러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으면은. 디귿자로 돼 있으면. 그죠? 그 약간 양재천 얘기도 이렇게 돼 있으면 물에 빠져서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가로질러서 먼저 가서 돼지 같은 거나 뭐 애기가 빠지면 애기라도. 그러니까 상징이고 얘인데 그런 식으로 뭐 만회할 수 있는 그 물길이 디귿자로 되어 있으면 만회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덜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이렇게
이제 양지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물길은 이렇게 우회하는 거죠. 우회하지만 사람은 직선길로 하면은 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볼록을 하니까요. 그 부분도 있다.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내용 보면은요. 차량 기지가 이동하고 지상 공간을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창동 역세권 개발은 엄청난 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 이야기, 기차 기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형태로 진행이 되려면은 평당 2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평균 가격이 2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발전 방향 중 으뜸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많이 말했지? 이런 취지예요. 이런 취지처럼 느껴져요. 서울시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지역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마곡지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논밭을 개발해 대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합니다. 그 이제 보타닉 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원도 새로 생기죠. 이제 9호선 그쪽도 이제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동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삼성동은 대한민국 부동산 사상 가장 비싼 땅이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2천억 원에 매수했을 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투자였는지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동 내로 뭐 종합계획 뭐 그런 게 있죠.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냥 고급 자동차 해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거 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았었죠. 이제 근데 저자는 그 잘 산 거다. 현명한 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구는 1, 2, 3, 4, 5 호선이 모두 지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명동 이야기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특별관리구역은 강남구 테헤란로 범가는 업무시설군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입니다. 철도 지중화 작업까지 함께 추진된다면 업무시설만 놓고 볼 때 테헤란로 이상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적으로 테헤란로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삼성동 얘기랑 놓고 봤을 때 테헤란로 끝이 삼성동이죠. 그러니까 업무 시설만 놓고 볼 때는 이제 뭐 용산이 이제 뭐 더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삼성동이 최고가 된다 이거죠. 삼성동에서 이제 뭐 호텔 숙박 이시설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다른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는 삼성동이 최고다 이렇게 보고 업무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인공환경보다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뭐 산 같은 거, 물 이런 거 약간의 변경은 가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독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서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느 정도는 변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물이 흘러오는 쪽은 동쪽의 프리미엄이 한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서양보다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보다 프리미엄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이 흘러오는 쪽이 더 좋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이제 정부가 정한 투기 지역이 제일 좋은 입지다. 그다음에 세종시는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